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 큐 여보세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재현 멘토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낙폭을 많이 좀 줄이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자, 오늘 코스피장 좀 짚어주시고 내일장까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전날 2000포인트를 안착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종가 기준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이 안착을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1999포인트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지수는 박스권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많이 밀려내려면 1960포인트대, 그리고 많이 올라가게 되면 2050포인트대 정도까지는 일단 박스권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기관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됐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 또한 마찬가지로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습니다. 선물은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전날 선물에 대해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조금 더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결국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지수를 놓고 보게 된다라면 지수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여전히 추세대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198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하단권으로 밀려내려오냐,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수보다는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형 섹터들보다는 중소형 섹터들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7월 4일부터 삼성전자의 실적 예비치 발표가 되면서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결국엔 실적주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잔소리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원화 강세 수혜주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분기 때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그런 섹터들 위주도 한 번쯤은 좀 보셔야 된다라는 점. 결국엔 오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역배열에 있는 종목군들이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서 이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추세적인 전환은 아직까지 좀 힘들다라는 부분들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종목군들이 실적이 좋을 것이냐, 이 부분들은요, 여전히 이 정보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기관 쪽이나 외국인 쪽에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최근에 개선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위주로 좀 보신다라면 나름대로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외국인이나 기관 한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동시에 매수를 해주는 전략, 이런 종목군들이 보인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외국인이나 기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면 외국인 쪽을 좀 택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오늘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오늘장 체크 좀 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좀 살펴주시죠.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강조드렸죠. 553포인트까지의 빠른 반등, 그리고 순항 랠리, 요거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금일 이제 좀 강하게 올라오는, 즉,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바로 실적에 관계돼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종목군들은, 실적이 좋다는, 즉, 어닝 서프라이즈 쪽에 가까운 종목들이 많다. 그렇다면, 그런 거와 관계돼서 여러분들이 포트를 좀 재편해 갖고 계시면, 바로 이제 급등이 나올 때 충분히 수익을 누리실 수 있다는 얘기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참고가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코스닥 지수가 지금 강하게 반등이 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553포인트까지는 또 무난해 보인다는 점, 그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
훈풍도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계속 어떤 세제 지원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정책적 방향, 경기 부양책에 대한 정책적 방향, 금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충전소 건립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었고, 지금 중국이 또 PMI 제조업 지수가 최고치를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참고해 보신다면, 자, 이제 우리 장도 상승이 충분히 박스권을 뚫고 올라올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 왜? 예병 코멘트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코스닥 강하게 올라오고 중국이 같이 올라온다면 대세 상승의 전제 요건을 갖출 것이고, 그렇다면 이 코스피의 길이 열린다라는 얘기까지도 드렸습니다. 그 점도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 가닥 속에 있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저희 정전 멘토님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빠르게 다시 회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순항 랠리를 이어갈 것이라는 거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553포인트에서 약간 한 번에 쉬어가는 현상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쉬어가는 것이지 거기서부터 다시 재조정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종목도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올라오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들고 계신 종목들 빠르게 상담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기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포트폴리오는 조금 다듬어서 수정해서 그렇게 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대안주에 대한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입니다. 금융업체입니다. 예, 두 번째 힌트입니다. 마그나 그룹과 독일 벤트라 그룹의 금령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요 점 꼭 좀 참고해 보시면,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오실 거예요. 자,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금호석유를 매수를 하셨네요. 10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은 15%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오늘 흐름을 보게 되면 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장중 6% 가까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여전히 지금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제 바닥 다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조정을 좀 깊게 받은 그런 모습들이고요. 이제는 이 자리대를 지지해 주느냐 해주지 않느냐 이 부분들이겠죠. 이 자리대가 77,000원 자리대입니다. 결국엔 크게 본다라면 지금 한 11만원 자리대를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약 한 95,000원 부근에서 94,000원 부근까지가 한 1차적인 저항 자리대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95,000원 부근들을 단기적인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최근 형성된 저점이죠. 7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바로 제가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렸던 스마트 트랜시버, 광트랜시버의 그 회사, 바로 오이솔루션인데요. 지금 오이솔루션 18,450원에 비중 15%라고, 추매 좀 할까요? 라고 1042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오이솔루션은 이제 박스권의 어떤 형태에서 그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번에도 박스권을 그럼 밀고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2만원대, 요 19,700원대 이상이죠. 요 부분이 바로 박스권 상단이 될 수 있겠는데,
자, 밀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제, 하반기 시장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사물 인터넷 시장 쪽으로 보셔야 되고, 그 맥락에서 본다면 이 통신 장비 쪽에 이 오이 솔루션이 대장주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는 얘기까지도 드렸으니까요. 자, 분명한 근거가 있는 박스권 돌파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지켜보시는 게 맞고, 추가 매수 자리 때는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봉상으로 보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8,600원 밑에, 추가 매수 자리 때 설정하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18,600원까지 좀 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700원 이하대에서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고, 여기서 추가 매수가 안 된다면, 바로, 남은 물량만이라도, 자, 이 계속 지속적 상승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분명히 자리대가 어느 정도 지지되는 곳에서 또 수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늘 불타기식 추가 매수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지금 주봉으로 봐도 4주째 굉장히 강한 양봉을 만들고 있고, 월봉으로 보셔도 4개월째 강한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보시면서 쭉 좀 쥐고 가시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LG 디스플레이를 매수하셨네요. 31,15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31,150원짜리 때, 결국에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33,000원에서 34,000원 부근대까지 이 자리대까지가 1차적인 저항 자리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리대를 넘어가야지만 이제 36,000원, 즉 정고점 자리대를 한번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33,000원, 34,000원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요, 3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리드코프인데요. 1150원에 비중 15%라고 3560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 리드코프 이제 이 대부업체 이미지를 벗고 바로 이제 휴게소 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대부업체 이미지를 탈피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좀 잘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국내 이 금리, 즉 국내 금리가 지금 크게 좋지는 못합니다. 예금 금리가 좋지 못해서 대출 금리는 그래도 조금 높은 편이죠. 그런데 이 대출 금리의 규제가 자꾸 완화가 되면 대출을 하는 규제조차가 완화가 된다면 이 회사는 동사는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 규제 완화할 수밖에 없는 시점까지 왔다는 얘기들도 많고, 이것을 강화하게 되면 지금 오히려 국가 정책상 더 어려움이 생긴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성장성이 조금 둔화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오늘 종가 부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전체적인 코스닥 시장의 상승으로 본다면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리드코프는 조금 빠져나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시장이 올라도 리드코프가 소외받을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회사는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리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쪽으로 보신다면, 자, 국가 즉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면 분명한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수익권에서 그냥 빠져나오실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테크인을 매수하셨네요. 53,5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실적 안 좋습니다, 2분기. 최근에 들어가셨다는 얘기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55,0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그냥 매도하시고요.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55,000원짜리 때가 그 목표가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만원짜리 때죠. 최근에 형성된 저점입니다. 그 자리 때 리스크 관리 자리 때로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이 종목을 정말 길게 보셨다라고 한다면 6만원 정도에서 5만원에서 6만원 박스권형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 같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55,000원 부분에선 빠져나오고 다른 종목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안주에 대한, 세 번째, 네 번째 곡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현재 고부가가치 제품이죠. 특수 금형을 제조하고 있고요.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정밀 금형 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동사의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를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두 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0133366011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르게 오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 하이닉스에, 아, SK 하이닉스요? 네네. 예, 예. 45,000원에 30%입니다. 45,000원에 30%십니까? 네네. 예.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아니, 지금 실적이 좋다고 그러는데, 예. 며칠 전부터 계속 좀 빠지고 그래서 2분기 실적까지 가지고 가도 괜찮은가, 아니면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가, 좀 불안해서요. 이 매수하실 때는 매수는 어떻게 하셨어요? 45,000원대에서. 45,000원대 선생님이 44,500원인가 그때 들어가라고. 아, 예. 친구가, 제가 그런 예. 얘기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요, 예. 51,500원까지 들고 가세요. 51,500원까지요? 예. 여기서 더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시장 대비에 비해서는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은 시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장 막판에 좀 밀어놨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이 끝난 내용이 아니고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물량이 아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이 동사의 주가는 지금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단 단기적으로 보이는 구간대도 51,500원 이상은 보입니다. 51,500원. 예, 일단 51,500원 이상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요. 예. 다시 거기서 조정을 받으면 비중을 다시 늘리셔야 돼요. 팔았다가 그래서 다시. 이게 최종 목표가는 제가 강연회 때도 설명을 드렸고 방송에서 중간중간에 이 정도까지 갑니다. 분명히 갑니다라고 예. 얘기했던 선이 예, 예. 58,000원이죠, 그죠? 예, 예. 예. 그럼 들고 가시면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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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 2분기 실적 때까지 그 정도 나오겠습니까? 2분기 실적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사는 실적 플러스 실적 플러스 뭐가 이제 좀 추가가 됐느냐 하면요. 예. 모바일 디램의 성장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물 인터넷 시장도 그렇고 지금 선생님께서 아마 스마트폰 들고 다니실 거예요. 그죠? 네네. 이 스마트폰에 이제 이 모바일 디램이 입혀지지 않으면 이 사물 인터넷이 원활히 돌아가질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대기업체들 물건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 연결 시장이에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이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이 모바일 디램이 활성화를 안 시켜놓으면 물건을 많이 팔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대기업들이 앞서서 다투어서 해야 될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가 지속적으로 좀 좋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 선생님, 그럼 51,500원대 되면 팔았다가 얼마쯤 떨어지면 또 다시 또 매수를 할까요? 궁금하시죠? 예. 예. 그거는 방송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예. 방송을 지속적으로 이거 저희 다 가르쳐 드리면 방송 안 보실 거잖아요. 방송 예,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KG 모빌리언스. KG 모빌리언스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3,400원에 15%. 13,400원에 15%요. 예.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예, 한 일주일 거의 됐을 거예요. 네. 일단 모바일 결제에 대한 부분들 성장성은 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저런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오기도 했고 재료적인 부분들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우선 뭐 외국계 기업이 진출한다, 국내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모바일 시장의 성장성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예. 지금 이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박스권역으로 크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예. 상단권역이 한 18,000원짜리대고요. 그리고 하단짜리대가 한 9,600원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예. 한 15,000원 부근대가 오게 되면 여기가 좀 저항자리대가 조금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15,000원요? 네, 15,000원 정도가 되면. 네네. 근데 오늘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이제 매수를 다시 좀 해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매수가 간헐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네. 일단 15,000원 정도가 되게 되면 여기서 이제 한 번쯤은 덜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가 오게 되면 분할로 좀 차이가 나시는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서 바로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갔다가 좀 숨고르게 나왔다가 이제 다시 박스권을 넘어선다든가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한 15,000원 넘어서게 되면 네, 그 자리에서 되면, 한번 차익해주세요. 예, 손절은 얼마 정도로 예상합니까?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 지금 13,4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한 13,000원만 깨지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 15,000원 조금 넘었으면 팔면 될까요? 네네, 그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다음 종목, 바로 스피드 문자로 가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인데요. 11,500원에 비중 20%라고 5496님 남겨주셨습니다. 9785님도 남겨주셨네요. 자, 일진 머티리얼즈 좀 빠르게 좀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가, 최근에는 이제 조금 다시, 둔각을 만들어내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요거 좀 참고를 해보세요. 자, 이게 정확합니다. 그죠? 얘가 둔각. 둔각 시에는 박스권 형태 띄고, 그죠? 그리고 또 얘가 둔각. 그러니까 이때 또 박스권 형태를 띄죠. 그리고 다시 얘가 여기서 또 둔각이 좀 나옵니다. 그죠? 둔각. 여기서 박스권 형태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락을 하죠. 그러면 이 전체를 봤을 때 이거를 둔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박스권을 어디로 봐야 되느냐면 크게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가 박스권 하단대로 보셔야 됩니다. 바로 9,900원대죠. 그죠? 9,900원대고 박스권 상단대를 어디로 보셔야 되는가 하면 자, 12,500원대입니다. 여기가 박스권 상단대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박스권 하단을 극복하고 올라오는 자리대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보셔야 되는가 하면 12,500원대 자리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그게 싫으시다. 단기적으로 그냥 차익 실현하고 나오시겠다고 싶으시면 자, 요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옵니다. 11,800원대인데요. 자, 차이는 크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한번 꼭 좀 지켜보시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참,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크레드 네. 51,000원에 24%요. 51,000원이요. 네, 24%요. 네네. 네,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요거 가지고 있으니 꽤 오래됐어요. 네. 예, 그때는 이제 주위에 아는 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구매를 네. 했었거든요. 네. 예, 일단 뭐 9만원까지 갔을 때도 매도를 못 하셨네요. 예, 그때는 제가 보지를 못해서 네. 예, 시기를 놓쳤어요. 자, 우선 이 크레드 같은 경우는 삼성 SDS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죠. 네네. 거기에 따른 이슈가 좀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뭐 삼성전자가 뭐 교육 쪽 사업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레드를 좀 인수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예, 예. 우선 이게 실적이 나와주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뛰어나게 실적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어떠한 재료로 인해서 좀 상승을 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이제 삼성 SDS에 대한 상장 부분들로 인해서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네. 만약에 이 종목이 좋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매수를 많이 해줬겠죠. 네네. 근데 최근에 수급을 보게 되면 다 팔고 있어요. 개인들만 사고 있단 말이죠. 일단 수익 중입니다. 51,000원짜리 때라면 20% 거의 30% 가까이 수익을 좀 내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네. 좀 여유있게 보게 된다라면 6만원 부분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돼요. 근데 6만원 정도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6만원이 깨지면 수익률이 한 10%를 그냥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64,500원을 좀 기점으로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64,500원. 타이트하게. 64,500원이 이탈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 그냥 절반 정도는 차익을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네. 그 정도로 그러면 좀, 네. 요게 앞으로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글쎄요, 제가 봤을 땐 이 자리대를 9만원 자리대가 고점 자리대인데, 네. 이걸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 부분들은 사실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적과 함께 기반이 돼서 상승을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아마도 보시게 되면 삼성 SDS 상장 시기 때까지는 보셔야 될 거란 말이죠. 결국에는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아마도 9만원 언저리까지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모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익절가를 좀 정해 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최종적인 마지노선은 6만원 잡아 놓으시고요. 네. 일단 익절 가격을 최종적으로, 그리고 1차적으로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아마도 한 73,000원 그 정도가 좀 될 거예요. 그 자리대가 좀 절반 자리에 되돌림 자리대거든요. 그 자리대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시겠죠? 네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시청자인데요. 예?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저 궁금하세요? 삼천리 자전거요. 예, 잠깐만요. 저기, 2270원에 20% 네. 며칠 전에 샀거든요? 예, 며칠 전에 사셨구나. 예. 네. 근데 이거 음. 제가 그 전에 수익 내가지고 지금 쉬었다가 좀 빠질 때 살려고 그래서 며칠 전에 샀어요. 좀 빠지길래. 예. 근데 좀 더 빠져버렸죠, 그죠? 네, 근데 좀 생각보다 조금 더 네. 빠졌더라고요. 예, 저기 거기가 못 사고 딱 나니까. 저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죠? 근데 이제 반등 나올 것 같아갖고 지금 어, 그리고 향후에 예. 지금 전기 자전거가 예. 지금 출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좋게 나올 것 같고 예, 그래서 다시 샀거든요. 예. 근데, 상담 좀 해주세요. 요걸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전거 혹시 집에 가지고 계세요? 네. 자전거 많이 타세요? 아, 저 딸이 좋아하죠. 예, 딸이 좋아하죠. 저도 아들이 네, 좋아하죠. 그전에도 많이 탔었는데 저는. 예, 근데, 자, 요걸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자전거라는 것이 많이들 타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자전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자전거를 운동의 개념이나 어떤 레저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네. 자, 이 레저의 개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경우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가족들과 캠핑하는 문화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전에는 분명히 자전거주가 잘 갔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자전거를 권장하기 위해서 자전거 보관소들을 많이 설치를 했죠. 그러면서 자전거를 대여하는, 그 자동 대여 서비스까지 하면서 많이 설치를 했어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약간 우려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성장이 둔화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니까 자전거를 타는 것이 아니라 헬스클럽, 즉 피트니스 센터에 자전거, 서 있는 자전거를 타더란 얘기죠. 그러면서 이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생겼고, 전체적으로 보면 레저 산업 쪽에서 자전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고, 네. 자, 굉장히 길게 보셨어요? 아니면 짧게 보셨어요? 그냥 저는 상황 봐서 네. 시장이 돌아가는 거 보면서 제가 좀 매매하는 편인데요. 근데 길게 네. 보셨으면 안 맞아요. 아, 길게 보셨으면 맞는데 짧게 보셨으면 단기를 안 본 맞아요. 건 아니고요. 예, 예. 시장 상황을 봐서 제가 돌아가는 거 보고 매매하는 쪽인데 예. 아마도 조금은 그래도 수익은 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예. 근데, 자, 그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딱 들어보면 매매 습관 중에 네. 궁합이 맞는 종목이 있어요. 궁합이, 네. 내하고 궁합이 맞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이 있어요. 그걸 자꾸 매수하시는 버릇이, 사람들이 가끔은 있거든요. 스님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도 좀 그쪽인 것 같은데요. 예, 예. 아,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러다 보면 종목을 짝사랑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머지 안 좋은 얘기들은 안 들립니다.
좋은 얘기만 들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삼천리 자전거에 대해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들려 나올 때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탁 올라온다, 시장이 좋아서 지금 탁 올라온다 싶으면 수익 얼마 안 보시더라도 빠져나오세요. 삼천리 자전거보다는 전체적인 레저 문화의 비중으로 본다면 대륙제관이 낫습니다. 아, 대륙제관이요? 예, 대륙제관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그죠? 예, 강조도 많이 대륙제관 드렸고. 저도 잘 알고 지금 또 이제 신고가 또 올라오고 있잖아요, 봐요. 그거 보시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자, 이거 삼천리 자전거는 고가에서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는 신고가를 다시 뚫으러 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 대륙제관도 전체- 그 전에 관심 갖고 있던 종목인데. 그러니까. 살 걸. 이게, 그러니까 레저 문화의 쪽에 어느 쪽에 비중이 더 크느냐를 자꾸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면요.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그건- 소모품이냐, 아니면 한 번 사면 굉장히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이냐. 그러면 매출이 더 안 늘어나잖아요. 그죠? 이건 대륙제관은 소모품이잖아요. 한번 쓰고 네. 버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야 돼요. 그 상식적으로 자꾸 주식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예! 제가 전화 한번 드리면 안 될까? 그러면 예, 시간이 제가- 다 들어갔어요. 아, 네. 그럼 끝나고 전화 주실래요? 예, 끝나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신호는 가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여보세요? 네, 이분이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전화를 좀 안 받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잠깐 문자 상담을 좀 진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호타이어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13,100원이고요. 비중은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금호타이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한 차례 올라가고 난 이후에 여전히 하락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얼추 바닥권역으로는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13,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으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박스권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13,000원 부분까지는 반등이 좀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넥센타이어나 이런 기업들, 한국타이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빠지게 됐던 부분들이 뭐 재고에 대한 부분들, 재고에 대한 우려감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신흥시장에 좀 진출을 해 있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성장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포지션으로 보게 된다라면 보유 관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차적으로 보게 된다면 중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13,500원 정도를 일단 먼저 좀 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요, 좀 여유있게 한 11,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포스고요. 아, 포스코. 매수가는요? 56만원이요. 56만원요? 예. 비중은 얼마나 되신대요, 선생님? 비중은 40%요.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예, 당연히 몇 년 됐죠. 예, 당연히 몇 년 4년이나 됐는데. 됐죠. 자, 이거를, 이왕 지금 몇 년 됐으니까 더 끌고 가고 싶으시죠? 예, 예. 근데 이게 올라와도 크게 못 올라온다는 건 알고 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옛날에 좋은 종목이라서 샀는데. 예. 좋은 종목은 맞습니다. 예. 30만원 밑에서는 무조건 좋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올라가겠습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도 이 가격대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강한 저항대라서 33만원대인데요. 예. 33만원대에서는 다시 밀릴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예. 추가 매수를 좀 할까요? 여기서 더요. 예. 이 느린 종목을. 예. 차라리 좋은 종목 얼마든지 많습니다. 제가 왜 대형주에 대해서 자꾸 확신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하면, 선생님,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선생님은 위쪽으로 배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예. 위쪽으로. 자, 포스코가 올라간다는 쪽에 배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포스코는 이 종목, 특히 이 종목은 풋 상품이 존재를 합니다. 레버리지에서, 포스코 풋옵션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
그들은 풋옵션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 종목이 떨어진다는 쪽에 배팅을 합니다. 그래놓고 현물을 던지죠. 그러면서 현물을 빠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사를 내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빠졌다고. 왜? 빠지고 난 다음에 기사가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선생님, 이 대형 종목은 너무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가시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포스코가 올라오긴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길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의 손실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33만 원대, 즉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33만 원대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고 다시 30만 원대 부근, 즉 지금 가격대 부근만 오면 다시 그 비중 줄인 만큼 재매수해서 평균 단가도 자꾸 낮추고 수량도 늘려가시는 전략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두세 번은 더 왔다 갔다 거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꼭 좀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략 세우셔서 꼭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상담입니다. LG화학을 매수하셨네요. 30만 3천 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단기적으로만 보게 되면 30만 원이 저항 자리대가 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이제 매수가 부근에서 한번 덜어주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자리대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줘야지만 그 다음엔 32만 원권역이 저항대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 아마도 한 35만 원 정도 때까지는 여유가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끊어줄 자리대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눌렸다가 가더라도 약 한 35만 원 정도 때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LIG 손해보험 3만원에 비중 10%라고, 9963님 남겨주셨네요. 자, LIG 손해보험이, 제가 작년 연말쯤에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 다음부터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을 또 말씀을 많이 드렸던, 그런 종목군입니다. 자, 주봉으로 살펴보면,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난 이후에, 그죠? 건전하게 조정이 들어와 있어요. 건전하게 조정이 들어와 있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구간대하고 조우를 하고 있고 맞부딪힌 구간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더 들고 가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월봉을 지금 참고해 보셔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군이고 여기서 하락의 추세를 만들어 나갔다고 볼 수 없는 종목군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이 월봉에서의 강한 이평선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사 손보사가 앞으로 나빠질 게 있나요? 더 이상 손보사들은 계속해서 보험 수가를 올려나가고 있는 입장이고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런데 큰 손해배상이 생겨도 재보험사라는 게 있죠. 그죠? 코리안이라든가 우리나라 재보험사들이 있습니다. 큰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크게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손보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 가닥 속인데 상승 가닥 속에서의 건전한 조정이 들어와 있고 지금은 지지를 받는 구간대까지 내려와 있다는 점 참고하신다면 조금 더 들고 가세요. 3만 원 이상은 충분히 줍니다. 그런데 리스크 관리도 이 종목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자 요게 지지를 못 받으면 그냥 빠져나오셔야 되는 자리대입니다. 26,300원대입니다. 종가상 26,300원을 지지를 못한다. 즉 살짝 깰 수는 있어요. 왜? 주가라는 게 흐름이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니까. 종가상에 분명히 26,300원을 지지 못하면 빠져나오시라는 얘기 드리겠고 3만원대 이상 충분히 다시 올라온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중공업을 매수하셨네요. 32,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 몇 번 상담을 받으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분간 힘듭니다.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당분간 힘들다라는 거. 작년 실적보다 올해 5분의 1 토막이 더 났습니다. 1분기 어닝 쇼크를 좀 기록을 했었고요. 2분기 때 돌아선다라고 하지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가 수익에 대한 부분들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보셔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절가를 대응을 못 하셨습니다. 결국엔 26,000원짜리대를 지지를 해주느냐, 해주지 못하느냐, 이 갈림길에 좀 놓여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손절 타임을 놓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선, 움직임이 나와준다라면, 약 한 29,500원에서 3만원 정도가 단기적으로 흐름들은 나올 겁니다. 그때 한번 연락을 다시 한번 주시고요. 그때 뭐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매도하고 나올지, 그 부분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죠. 예, 다음 종목입니다. 홈캐스트인데요. 6,830원에 비중 50%라고 4710님 남겨주셨네요. 자, 간 크십니다. 일단은 비중 50%나 모험을 한번 걸어보신 것 같네요. 그죠? 모험을 걸어보셨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부분이 지금 6,700원대가 좀 지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전고점대 영역에서 이 지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고점대 영역 이 부분이에요. 이게 지지선을 만들어 나갈 확률이 있다는 건데, 사실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다가 떨어지고 있는 종목은 매수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신데, 아직까지도 추세선상 보면, 추세선상 꺾어놓은 건 아니에요. 자, 이거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추세를 위에서 이렇게 꺾고 내려보면 추세가 조금이라도 다이게 되면 또다시 밀릴 수 있다는, 즉, 그 밑에 구간대까지 또 밀릴 수 있다는 근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런 종목들은 비중 확 실어갖고 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충분히 되돌림 자리 때, 조금은 되돌림 자리 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되돌림이냐, 아니면, 설거지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살짝 올린 척 하다가 개인들한테 물량 던지고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갈 길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건 리스크 관리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봉상으로 보면 이 이상을 빨리 올려놔야 됩니다. 바로 7,500원대인데요. 7,500원대 저는 오히려 좀 차익 실현 관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충분히 리바운딩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 리바운딩에, 글쎄요, 각도를 너무 심하게 꺾고 내려오고 있다는 점, 뼈쪽산을 세웠다는 점. 뼈쪽산이라는 것은 이 회사의 동사의 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좋을 것이 아니라는 걸 이미 예고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 예각을 세우고 둔각을 만들고 떨어져야 되는데, 이건 뼈쪽산이에요. 결국은 실적이 안 받쳐준다는 거고, 그냥 어떤 뭔가에 의해서, 즉, 단순 모멘텀에 의해서 올렸다가 거품을 빼는 겁니다. 이런 종목 앞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한국가스공사를 매수하셨네요. 57,2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가스공사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올해 1월달이죠. 7만원대의 고점을 형성해주고 지속 밀려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원형 천정형처럼 밀려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구간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51,000원짜리 때까지는 한 번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역별 추세대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반등 시도가 나올 겁니다. 반등 시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한 59,000원에서 6만원 정도가 오게 되면 일단은 한 번쯤은 매도를 해놨다가 다시 한번 이 바닥이 진바닥인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자리 때는 한 51,5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자리 때는 약 한 59,000원에서 6만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대안주에 대한 5번째 곡에 6번째 곡에 마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드로포밍, 핫 프레스 포밍이라고 적혀 있는데 뭔가요, 이게? 이게 바로 특수금융이죠. 특수금융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 특수금융이 바로 고부가치 제품이라는 거 꼭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순수 한글로 따지면 6번째 곡입니다. 순수 한글로 발음을 하면 화신기술입니다. 자, 앞에 화신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강연회 있으시다면서요? 네,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모두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요,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요,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7층에서 진행을 하고요. 아마도 여의도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이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닝 시즌에 대해서 좀 대비하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에도 있죠. 일요일 같은 경우는요, 오후 1시에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 우리투자증권 목동 지점에서 진행하는데요. 목동 트라펠리스 웨스턴 애비뉴
4층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참가비는 무료지만요. 이번엔 선착순 20분만 모셔놓고 하니까요. 좀 일찍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 문의 전화는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 좋으십니다.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유성 엔지니어링요. 아, 주성 엔지니어링요?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요, 처음에는 13,000원. 예. 냉중에 또 유상증자 조금 받아가지고 3,610원. 근데 또 새로 유상증자가 또 나왔는데요. 예. 또 받아야 되는지, 더 이상 받으시면 안 받아야 돼요. 되는지. 더 이상 받지 마세요. 예? 더 이상 유상증자 받지 마세요. 받지 말아요. 예. 계속 그러게요. 떨어지고 있는데 유상증자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러게요. 예. 그래서 여쭤보려고요. 이 회사가 주성 엔지니어링이요. 어떤 신사업을 위해서 자꾸 유상증자를 하면요. 그거는 받으셔도 돼요. 그런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항상 유상증자가 나올 때마다 예. 기업의 재무구조, 즉, 어떤, 유동성을 극복하기 위한 유상증자가 많았습니다. 네. 그건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유상증자예요, 선생님. 근데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이 비중이 얼마나 되신데요? 비중이 한 100% 돼요. 뭐가 두 분 했는지. 몰빵이에요? 네. 어머나. 처음에 이거를 그 증권회사 전문가님이 권유를 하시고 또 저는 딴 거를 해달라 했는데 이거를 좋다 하면서 해줬는데 그 줄부터 계속 내리는 거예요. 자, 이거 있잖아요. 예, 심각하게 어머니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예, 주성 엔지니어링이 보면 네, 지금 바닥권역까지는 왔을 거예요. 바닥권역까지 왔는데 이 네. 바닥을 지금 뚫고 내려오고 있어요. 4,200원대가 바닥권역이었는데 예. 그걸 뚫고 내려오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회사로서 좀 위험한 내용이고, 네,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예.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충분히 감자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자본 잠식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어머니 이거 제가 네,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그런데 네. 반을 줄이세요, 비중. 반을요. 예. 지금이라도 손절하시고, 예. 저희가 정말 좋은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전화 한번 드려도 될까요, 어머니? 네네. 예, 전화를 마치고 전화를 한번 드릴게요. 예. 제가 마음이 고맙습니다. 너무 안 좋습니다. 예. 네. 예. 자, 제가 전화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마음이 진짜 안 좋네요. 자,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삼성 SDI. 예. 삼성 SDI예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164,000원. 20%. 네. 20%. 20%요. 예. 예. 삼성 SDS 때문에 매수하셨나요? 네. 추천들을 많이 하시길래 했는데, 네. 목표가가 궁금해요. 길게 보셨나요? 아니면 좀 짧게 보셨나요? 글쎄요. 둘 다 궁금하네요. 네.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고 한다면, 예. 아마도 한 17만 5천원에서 18만 원 정도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예. 그 정도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이슈가 삼성 SDS 상장 부분들이 있죠? 예, 예. 거기에 따라서 이 상장 시기 때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돼요. 그게 그리고 언제쯤일까요? 그게 하반기예요. 올해 하반기 정도에 예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아마도 실적이 삼성 SDI가 조금 안 좋게 나올 겁니다, 아마. 네, 그 2분기 실적이. 근데 그것보다도 네. 삼성 SDS에 대한 상장 부분들 때문에 그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의 확대가 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즉 악재보다는 호재성이 조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시게 된다라면 17만 5천원, 18만 원 정도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여유 있게 보게 된다라면 아마도 20만 원 부근대까지는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대안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정답 화신테크였습니다. 화신테크요. 제가 대구에 있는 업체고요. 제가 기업을 한번 갔다 온 회사입니다. 굉장히 좀 작지만 우량한 회사이고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굉장히 지금 저희 말대로 좀 강하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제 말이 맞았고 코스피는 또 정재훈 멘토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이 프로그램 고정 시청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